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뻐근해지는가? 뒷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가? 목이 좌우로 잘 안 돌아가는가? 승모근이 한껏 솟아 있는가? 이것은 모두 목이 뭉쳤다는 증거다. 목 뭉침은 목뼈가 틀어지고 머리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들이 굳어지는 것인데, 목이 뻣뻣하고 당기는 단순 통증뿐만 아니라 전신 증상까지 유발한다. 두통, 어지럼증, 불면, 소화불량, 자율신경실조증, 안면 비대칭, 공황장애, 우울증. 목과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모든 증상이 목 뭉침 때문이라면 믿겠는가? 오늘 소개할 책은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소화불량, 불안장애, 두통, 이명,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해본 치료가 없다고 했다. 무자격자에게 고가의 부항치료를 받았다고 하니 그 간절함이 짐작됐다. 하루는 목이 아프다고 하기에 유독 굳은 곳을 꼼꼼하게 풀어주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A씨는 어제와 똑같이 치료해달라고 달려왔다. 평소와 다르게 잠을 잘 잤고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A씨의 목을 집중해서 풀었다. 틀어진 목뼈를 바로잡고 굳은 근육들을 더욱 세심하게 풀었다. 얼마 안 가 A씨는 정신과 약을 끊게 되고 끝까지 그녀를 고생시켰던 소화불량도 한약을 먹고 좋아졌다. 지금은 기적처럼 건강한 상태로 직장에 복귀했다. A씨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믿음이 생겼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굳어있고 목을 풀면 잘 낫지 않는 병들이 쉽게 낫는다는 것이다. 허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잠을 못 자든 우울증이든 발목이 삐는 경우조차 목이 굳어있다. 병이 깊은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거북목이나 일자목 상태고 등이 굽어있으며 골반이 비틀어져 있고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르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목은 뇌의 일부이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다. 그런데 장시간 고개 숙인 자세, 스트레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우리의 목은 손상되어 있다. 사소해 보이는 목 손상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목이 뭉치면 목과 어깨에 긴장과 통증을 유발하고 두통, 어지럼증, 불면,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우울증 등 많은 질환을 유발한다. 목이라는 치료 가능한 부분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치료되지 않을 것 같았던 수많은 질병이 목풀이로 치료된 사례들이 그 증거다.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게 한 증상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허망할 정도로 목풀이 치료율은 매우 높다. 하루에 1분만 시간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바로 펴보라. 항문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쫙 펴라.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쭉 펴고 가볍게 이완시켜보자. 혀를 입천장에 대고 숨을 깊이 쉬면서 바라는 바를 나직한 목소리로 말해보자. 생명의 기운으로 온몸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 몸은 평안해진다. 목 뭉침을 해소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열린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10중 8구 목에 문제가 있는 이유.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는가.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미국의 척추외과 전문의 케네스 K 한스라즈 박사는 목을 앞으로 숙일 때 목뼈에 얼만큼의 압력이 가해지는지 계산했다.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5.5kg이고 목을 숙이지 않았을 때 목뼈가 받는 하중도 이 정도다. 그러다 목을 15도 앞으로 숙이면 목뼈에 가해지는 무게가 2배 이상 늘어난다. 거북목인 사람은 최고 15kg까지 목에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 당연히 목과 어깨 부위가 결리고 아파온다. 안 그래도 아픈 목이 계속 뭉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직립보행 때문이다. 인간은 네 발로 걷는 침팬지와 비교하여 넘어지기 쉽고 민첩한 행동이 불편하며 달리는 속도가 느리다. 또한 빈혈, 위하수, 허리 디스크, 치질 등과 같은
다른 포유류에게 없는 병을 안고 살아간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을 점차 앞으로 빼게 된다. 이는 목을 일자목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일자목으로 인해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또한 목 부위의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여러 가지 증상들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목은 뇌와 몸을 이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다. 그런데 목이 뭉치고 목뼈가 틀어지면, 특히 두경관절이 비틀리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뇌가 빈혈 상태에 놓인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또 뇌에서 전신으로 신경을 전달하는 데 문제를 일으켜 온몸에 이상이 생긴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인체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고혈압, 고혈당, 갱년기, 소화장애, 이석증 등의 병명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약물 치료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한다. 혈압이 올랐으니 혈압약, 혈당이 올랐으니 당뇨약,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 갱년기 증상에는 호르몬제, 소화불량에는 소화제, 어지럼증에는 신경과 약을 먹는다. 어디에서도 원인이 목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단아한 체구에 한눈에 보아도 예민해 보이는 65세의 중년 여성이 어느 날 병원에 찾아왔다. 45세부터 급격히 몸이 나빠졌고 폐경한 뒤로 상태가 훨씬 안 좋아졌다고 한다. 머리가 아프고 가끔씩 어지러운 정도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쩍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소화불량에 시달렸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소화제를 습관처럼 챙겨 먹은 지 5년이 되었다고 했다.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르고 골반이 비틀어져 있으며 아랫배에 힘이 없었다. 명치 부위를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고 했다. 특히 목에 근력이 없어 언뜻 만져보면 별로 뭉친 것 같지 않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니 굳은 곳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목풀이 치료 후 오랜만에 잠을 푹 잤다고 했다. 목뼈를 바로 잡았다가도 다음 치료해보면 또 틀어져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엔 이르다. 3개월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다. 첫 달에 고지혈증 약과 안정제를 끊었다. 2개월째 수면제와 혈압약을 줄이고 3개월째 모든 약을 끊고 한약 처방과 목풀이 치료만 받았다. 긴장성으로 오는 고혈압은 무리 없이 약을 끊을 수 있었다. 주변에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예뻐졌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다. 안면 비대칭이 해결되고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아주 당연한 결과다. 원인 모를 불편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증상이라고 체념하고 있다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난치병으로 알고 있던 것이다. 스트레스 탓이거나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두통, 어지럼증, 불면, 자율신경실조증,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우울증 등은 모두 신체의 부조화, 특히 목 뭉침에서 비롯된 질병이다. 목이 굳어 있으면 정신도 우울해진다. 앞서 언급한 질환들로 고생하고 있다면 깨끗이 나을 수 있다. 목의 뭉침에 주목해야 한다. 목이 뭉치면 뇌도 굳는다고? 목의 상태는 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다. 뇌 혼미가 있는 사람은 목의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뇌 혼미란 영어로 브레인 포그라고 하며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막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진료를 받아도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정신적인 문제라고 오해의 병이라고 의심하지 못하기도 한다. 30년간 뇌 혼미로 고생한 70대 여성이 찾아왔다. 똑똑했던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그런데 석사 과정을 밟다가 지도교수의 갑질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부터 뇌 혼미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글을 읽으려고 하면 멍해지면서 집중이 안 되고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여 기분이 몹시 우울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그녀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고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맥을 짚어보니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목이 심하게 굳어 있었다. 목만 풀면 나을 것 같았다. 20여 회 치료를 꾸준히 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안구 건조증이 나았다. 초기에 목만 잘 풀었어도 이토록 오랜 시간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흘러간 30여 년의 세월이 몹시 안타까웠다. 그렇다면 뇌 혼미는 왜 생길까?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은 목을 거쳐 뇌로 가고 뇌에 신선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한 정맥혈은 목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런데 목 근육이 굳어지고 목뼈가 비틀어져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뇌는 신선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만성적인 뇌빈혈 상태에 놓여 뇌혼미, 건망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어 안구건조, 안구피로, 시력저하, 충혈이 나타난다. 치료는 당연히 목뼈를 바로잡고 목 근육의 뭉침을 이완시켜 신경 전달과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뇌는 온몸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평소에 뇌혼미를 예방하려면 바른 자세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컴퓨터 화면에 많은 창을 열어두고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차피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끝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면 때때로 속이 메스꺼리고 더부룩하지 않은가? 신물이 올라오거나 가슴이 쓰리고 목에 이물질이 걸린 느낌이 들지는 않은가?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고 제산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거나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고생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과식하는 날이면 체하거나 설사와 변비에 시달린다. 분명히 위장에 문제가 있는데 흔한 스트레스성 질병이라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목이 아픈 사람 중에서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반대로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서 목이 안 아픈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소화장애를 달고 사는 이유는 목을 풀어도 또다시 뭉쳐버리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 같다. 열심히 풀어도 다시 뭉치기 일수인 목에 대해 다들 한마디씩 한다. 목은 어차피 다시 뭉치니까 풀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닌가? 근데 정말 그럴까? 장내 환경에 답이 있다. 목을 풀어도 다시 뭉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세 불균형이다. 현대인들은 이런 자세를 많이 하고 있다. 다리 꼬기, 손으로 턱 꿰기, 소파에 비스듬하게 누워 TV 보기, 짝다리 짚고 서기, 등이 굽은 상태로 장시간 운전하기, 틀어진 자세로 인해 체형은 불균형해져 목, 허리, 등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세를 바르게 하면 해결된다. 둘째는 골반 불균형이다. 골반은 다양한 움직임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골반의 불균형으로 엉치뼈와 엉덩뼈가 만나는 엉치 엉덩 관절이 굳어지면 충격에 바로 노출되어 가벼운 운동만 해도 목이 아파온다. 자연히 만성요통에 시달리게 된다. 평소 골반의 균형을 잘 잡아두어야 목의 이완 상태가 지속되고 다시 뭉치지 않는다. 이 밖에 목을 푸는 생활 속 팁들을 소개한다. 1.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2. 하루에 물 1리터에서 2리터 마시기. 3. 술을 마실 때 최소한 취침 3시간 전 물과 같이 마시기. 4. 아침밥을 챙겨 먹어 몸의 식이 유전자를 활성화하기. 5.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챙겨 먹기. 6. 취침 3시간 전에 유산균 먹기. 7. 변비는 꼭 치료하여 장내 독소를 제거하기. 풀 때를 놓치면 만병이 따른다. 자율신경실조증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은 목 뭉침이다. 광고 회사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극심한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에 내원했다.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산 지 10년째인데 최근 반년 사이 눈이 뻑뻑하고 충혈되어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3개월 전부터는 왼쪽 귀에 삐 하는 이명이 들려 덜컥 겁이 나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눈물의 분비는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 신경이 담당한다. 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고 동공 수축이 잘 안 되어 안구가 피로해지고 시야가 흐려진다. 턱관절에서도 딱딱 소리가 난다. 이때 두경관절을 풀면 낫는다. 환자의 목을 2달에 걸쳐 풀었더니 이명과 턱관절음이 10회차에 거의 사라졌다. 안구 건조증도 10회차에서 치료되었다. 평소 바르게 앉는 습관과 목풀이 운동법을 매우 잘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사례 속 여성은 목을 앞으로 빼고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목이 늘 뭉쳐 있었다. 이 외에도 목을 뭉치게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인류가 2발로 걷고 나서부터 어쩌면 목의 통증은 숙명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현대인의 불규칙적이고 불균형한 식습관 때문에 우리의 위장관은 지쳤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이 낮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또한 교통사고, 낙상, 수술 등의 외상이 처음 발병 원인인 경우도 꽤 있다. 외부 충격으로 목 부위 두경관절이 손상되고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되면서 증상이 심해졌을 것이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에 해당하는 질환들은 대부분 임상에서 원인을 알기 힘든 질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원인들이 어떻게 두경부 신경 증후군으로 발전하는 것일까? 목에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면 목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다. 목에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 주변 근육이 딱딱해지면 조직을 흐르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산소 결핍 상태가 된다. 또 뇌신경 세포에 산소와 영향을 주는 뇌척 수액의 흐름이 나빠진다. 그러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근육이 긴장하면 근육 내 피로물질이 만들어지고 통증 유발물질이 생기고 그것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자극해 두통 등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목 뭉침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고 방치하고 살아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다. 목 뭉침이 원인으로 진단되지 않은 채 표면적인 치료만 계속하게 되면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우울증까지 유발한다. 이것은 목 뭉침 때문에 발생한 우울증으로 목 근육성 우울증이라고 부른다. 목 근육성 우울증이 전체 우울증의 90%를 넘는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 경도의 치매, 파킨슨병도 목 뭉침이 원인인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의 정체다.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목이 뭉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은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쉴 때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다. 심지어 밥 먹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어른들도 다르지 않다. 직장에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SNS를 하며 집에서 쉴 때는 삐딱한 자세로 누워 TV를 본다. 간단하게 거북목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벽에 기대보라.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인 채 30초간 서보자. 목에 힘을 주지 않았을 때 머리가 벽에서 떨어진다면 거북목이 의심된다. 어디가 아프든지 어떤 질환으로 고생하든지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거북목이다. 거북목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 신체 각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에 비해 골절의 위험이 1.7배가 높고 노인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해보니 사망률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거북목은 왜 생길까? 목을 앞으로 뺀 거북목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목뼈의 정상적인 역학이 무너져 목관절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한다. 이는 통증만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도 지장을 준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에서 가져왔다. 나는 이상하게 소화불량이 심하다 싶으면 목과 어깨가 꼭 같이 아플 때가 많았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떠올리게 되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일자목이었다는 사실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TV를 보고 자기 전에는 꼭 안 좋은 자세로 유튜브를 보고 자는 게 습관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목뿐만 아니라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속은 항상 좋지 않았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요새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거나 속이 자주 안 좋은 분들은 한 번쯤 목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운동법이 많아 참 아쉽기만 하다. 종이책을 직접 보면 그림과 함께 운동법이 나와 있으니 한 번쯤 이 책을 보면서 목 푸는 법을 따라해도 좋겠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뻐근해지는가? 뒷목이 딱딱하게 굳어있는가? 목이 좌우로 잘 안 돌아가는가? 승모근이 한껏 솟아있는가? 이것은 모두 목이 뭉쳤다는 증거다. 목 뭉침은 목뼈가 틀어지고 머리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들이 굳어지는 것인데 목이 뻣뻣하고 당기는 단순 통증뿐만 아니라 전신 증상까지 유발한다. 두통, 어지럼증, 불면, 소화불량, 자율신경실조증, 안면 비대증, 공황장애, 우울증. 목과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모든 증상이 목 뭉침 때문이라면 믿겠는가? 오늘 소개할 책은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소화불량, 불안장애, 두통, 이명,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해본 치료가 없다고 했다. 무자격자에게 고가의 부항치료를 받았다고 하니 그 간절함이 짐작됐다. 하루는 목이 아프다고 하기에 유독 굳은 곳을 꼼꼼하게 풀어주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A씨는 어제와 똑같이 치료해달라고 달려왔다. 평소와 다르게 잠을 잘 잤고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A씨의 목을 집중해서 풀었다. 틀어진 목뼈를 바로잡고 굳은 근육들을 더욱 세심하게 풀었다. 얼마 안 가 A씨는 정신과 약을 끊게 되고 끝까지 그녀를 고생시켰던 소화불량도 한약을 먹고 좋아졌다. 지금은 기적처럼 건강한 상태로 직장에 복귀했다. A씨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믿음이 생겼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굳어있고 목을 풀면 잘 낫지 않는 병들이 쉽게 낫는다는 것이다. 허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잠을 못 자든 우울증이든 발목이 삐는 경우조차 목이 굳어있다. 병이 깊은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거북목이나 일자목 상태고 등이 굽어있으며 골반이 비틀어져 있고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르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목은 뇌의 일부이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다. 그런데 장시간 고개 숙인 자세, 스트레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우리의 목은 손상되어 있다. 사소해 보이는 목 손상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목이 뭉치면 목과 어깨에 긴장과 통증을 유발하고 두통, 어지럼증, 불면,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우울증 등 많은 질환을 유발한다. 목이라는 치료 가능한 부분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치료되지 않을 것 같았던 수많은 질병이 목풀이로 치료된 사례들이 그 증거다.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게 한 증상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허망할 정도로 목풀이 치료율은 매우 높다. 하루에 1분만 시간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바로 펴보라. 항문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쫙 펴라.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쭉 펴고 가볍게 이완시켜보자. 혀를 입천장에 대고 숨을 깊이 쉬면서 바라는 바를 나직한 목소리로 말해보자. 생명의 기운으로 온몸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 몸은 평안해진다. 목 뭉침을 해소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열린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10중8구 목에 문제가 있는 이유.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는가.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미국의 척추외과 전문의 케네스 K 한스라즈 박사는 목을 앞으로 숙일 때 목뼈에 얼만큼의 압력이 가해지는지 계산했다.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5.5kg이고 목을 숙이지 않았을 때 목뼈가 받는 하중도 이 정도다. 그러다 목을 15도 앞으로 숙이면 목뼈에 가해지는 무게가 2배 이상 늘어난다. 거북목인 사람은 최고 15kg까지 목에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 당연히 목과 어깨 부위가 결리고 아파온다. 안 그래도 아픈 목이 계속 뭉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직립보행 때문이다. 인간은 네 발로 걷는 침팬지와 비교하여 넘어지기 쉽고 민첩한 행동이 불편하며 달리는 속도가 느리다. 또한 빈혈, 위하수, 허리 디스크, 치질 등과 같은 다른 포유류에게 없는 병을 안고 살아간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을 점차 앞으로 빼게 된다. 이는 목을 일자목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일자목으로 인해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또한 목 부위의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여러 가지 증상들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목은 뇌와 몸을 이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다. 그런데 목이 뭉치고 목뼈가 틀어지면, 특히 두경관절이 비틀리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뇌가 빈혈 상태에 놓인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또 뇌에서 전신으로 신경을 전달하는 데 문제를 일으켜 온몸에 이상이 생긴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인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고혈압, 고혈당, 갱년기, 소화장애, 이석증 등의 병명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약물 치료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한다. 혈압이 올랐으니 혈압약, 혈당이 올랐으니 당뇨약,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 갱년기 증상에는 호르몬제, 소화불량에는 소화제, 어지럼증에는 신경과 약을 먹는다. 어디에서도 원인이 목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단아한 체구에 한눈에 보아도 예민해 보이는 65세의 중년 여성이 어느 날 병원에 찾아왔다. 45세부터 급격히 몸이 나빠졌고 폐경한 뒤로 상태가 훨씬 안 좋아졌다고 한다. 머리가 아프고 가끔씩 어지러운 정도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쩍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소화불량에 시달렸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소화제를 습관처럼 챙겨 먹은 지 5년이 되었다고 했다.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르고 골반이 비틀어져 있으며 아랫배에 힘이 없었다. 명치 부위를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고 했다. 특히 목에 근력이 없어 언뜻 만져보면 별로 뭉친 것 같지 않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니 굳은 곳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목풀이 치료 후 오랜만에 잠을 푹 잤다고 했다. 목뼈를 바로 잡았다가도 다음 치료해보면 또 틀어져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엔 이르다. 3개월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다. 첫 달에 고지혈증 약과 안정제를 끊었다. 2개월째 수면제와 혈압약을 줄이고 3개월째 모든 약을 끊고 한약 처방과 목풀이 치료만 받았다. 긴장성으로 오는 고혈압은 무리 없이 약을 끊을 수 있었다. 주변에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예뻐졌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다. 안면 비대칭이 해결되고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아주 당연한 결과다. 원인 모를 불편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증상이라고 체념하고 있다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난치병으로 알고 있던 것이다. 스트레스 탓이거나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두통, 어지럼증, 불면, 자율신경실조증,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우울증 등은 모두 신체의 부조화, 특히 목 뭉침에서 비롯된 질병이다. 목이 굳어 있으면 정신도 우울해진다.
앞서 언급한 질환들로 고생하고 있다면 깨끗이 나을 수 있다. 목의 뭉침에 주목해야 한다. 목이 뭉치면 뇌도 굳는다고? 목의 상태는 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다. 뇌 혼미가 있는 사람은 목의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뇌 혼미란 영어로 브레인 포그라고 하며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맑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진료를 받아도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정신적인 문제라고 오해의 병이라고 의심하지 못하기도 한다. 30년간 뇌 혼미로 고생한 70대 여성이 찾아왔다. 똑똑했던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그런데 석사 과정을 밟다가 지도교수의 갑질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부터 뇌 혼미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글을 읽으려고 하면 멍해지면서 집중이 안 되고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여 기분이 몹시 우울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그녀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고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맥을 짚어보니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목이 심하게 굳어 있었다. 목만 풀면 나을 것 같았다. 20여 회 치료를 꾸준히 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안구 건조증이 나았다. 초기에 목만 잘 풀었어도 이토록 오랜 시간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흘러간 30여 년의 세월이 몹시 안타까웠다. 그렇다면 뇌 혼미는 왜 생길까?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은 목을 거쳐 뇌로 가고 뇌에 신선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한 정맥혈은 목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런데 목 근육이 굳어지고 목뼈가 비틀어져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뇌는 신선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만성적인 뇌빈혈 상태에 놓여 뇌혼미, 건망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어 안구 건조, 안구 피로, 시력 저하, 충혈이 나타난다. 치료는 당연히 목뼈를 바로잡고 목 근육의 뭉침을 이완시켜 신경 전달과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뇌는 온몸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평소에 뇌혼미를 예방하려면 바른 자세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컴퓨터 화면에 많은 창을 열어두고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차피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끝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면 때때로 속이 메스꺼리고 더부룩하지 않은가? 신물이 올라오거나 가슴이 쓰리고 목에 이물질이 걸린 느낌이 들지는 않은가?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고 제산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거나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고생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과식하는 날이면 체하거나 설사와 변비에 시달린다. 분명히 위장에 문제가 있는데 흔한 스트레스성 질병이라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목이 아픈 사람 중에서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반대로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서 목이 안 아픈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소화장애를 달고 사는 이유는 목을 풀어도 또다시 뭉쳐버리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 같다. 열심히 풀어도 다시 뭉치기 일수인 목에 대해 다들 한마디씩 한다. 목은 어차피 다시 뭉치니까 풀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닌가? 근데 정말 그럴까? 장내 환경에 답이 있다. 목을 풀어도 다시 뭉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세 불균형이다. 현대인들은 이런 자세를 많이 하고 있다. 다리 꼬기, 손으로 턱 꿰기, 소파에 비스듬하게 누워 TV 보기, 짝다리 짚고 서기, 등이 굽은 상태로 장시간 운전하기, 틀어진 자세로 인해 체형은 불균형해져 목, 허리, 등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세를 바르게 하면 해결된다. 둘째는 골반 불균형이다. 골반은 다양한 움직임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골반의 불균형으로 엉치뼈와 엉덩뼈가 만나는 엉치 엉덩 관절이 굳어지면 충격에 바로 노출되어
가벼운 운동만 해도 목이 아파온다. 자연히 만성요통에 시달리게 된다. 평소 골반의 균형을 잘 잡아두어야 목의 이완 상태가 지속되고 다시 뭉치지 않는다. 이 밖에 목을 푸는 생활 속 팁들을 소개한다. 1.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2. 하루에 물 1리터에서 2리터 마시기. 3. 술을 마실 때 최소한 취침 3시간 전 물과 같이 마시기. 4. 아침밥을 챙겨 먹어 몸의 식이 유전자를 활성화하기. 5.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챙겨 먹기. 6. 취침 3시간 전에 유산균 먹기. 7. 변비는 꼭 치료하여 장내 독소를 제거하기. 풀 때를 놓치면 만병이 따른다. 자율신경실조증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은 목 뭉침이다. 광고 회사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극심한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에 내원했다.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산 지 10년째인데 최근 반년 사이 눈이 뻑뻑하고 충혈되어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3개월 전부터는 왼쪽 귀에 삐 하는 이명이 들려 덜컥 겁이 나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눈물의 분비는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 신경이 담당한다. 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고 동공 수축이 잘 안 되어 안구가 피로해지고 시야가 흐려진다. 턱관절에서도 딱딱 소리가 난다. 이때 두경관절을 풀면 낫는다. 환자의 목을 2달에 걸쳐 풀었더니 이명과 턱관절음이 10회차에 거의 사라졌다. 안구 건조증도 10회차에서 치료되었다. 평소 바르게 앉는 습관과 목풀이 운동법을 매우 잘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사례 속 여성은 목을 앞으로 빼고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목이 늘 뭉쳐 있었다. 이 외에도 목을 뭉치게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인류가 2발로 걷고 나서부터 어쩌면 목의 통증은 숙명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현대인의 불규칙적이고 불균형한 식습관 때문에 우리의 위장관은 지쳤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이 낮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또한 교통사고, 낙상, 수술 등의 외상이 처음 발병 원인인 경우도 꽤 있다. 외부 충격으로 목 부위 두경관절이 손상되고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되면서 증상이 심해졌을 것이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에 해당하는 질환들은 대부분 임상에서 원인을 알기 힘든 질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원인들이 어떻게 두경부 신경증후군으로 발전하는 것일까? 목에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면 목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다. 목에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 주변 근육이 딱딱해지면 조직을 흐르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산소 결핍 상태가 된다. 또 뇌신경 세포에 산소와 영향을 주는 뇌척 수액의 흐름이 나빠진다. 그러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근육이 긴장하면 근육 내 피로물질이 만들어지고 통증 유발물질이 생기고 그것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자극해 두통 등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목 뭉침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고 방치하고 살아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다. 목 뭉침이 원인으로 진단되지 않은 채 표면적인 치료만 계속하게 되면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우울증까지 유발한다. 이것은 목 뭉침 때문에 발생한 우울증으로 목 근육성 우울증이라고 부른다. 목 근육성 우울증이 전체 우울증의 90%를 넘는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 경도의 치매, 파킨슨병도 목 뭉침이 원인인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의 정체다.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목이 뭉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은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쉴 때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다. 심지어 밥 먹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어른들도 다르지 않다. 직장에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SNS를 하며 집에서 쉴 때는 삐딱한 자세로 누워 TV를 본다.
간단하게 거북목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벽에 기대보라.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인 채 30초간 서보자. 목에 힘을 주지 않았을 때 머리가 벽에서 떨어진다면 거북목이 의심된다. 어디가 아프든지 어떤 질환으로 고생하든지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거북목이다. 거북목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 신체 각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에 비해 골절의 위험이 1.7배가 높고 노인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해보니 사망률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거북목은 왜 생길까? 목을 앞으로 뺀 거북목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목뼈의 정상적인 역학이 무너져 목관절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한다. 이는 통증만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도 지장을 준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에서 가져왔다. 나는 이상하게 소화불량이 심하다 싶으면 목과 어깨가 꼭 같이 아플 때가 많았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떠올리게 되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일자목이었다는 사실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TV를 보고 자기 전에는 꼭 안 좋은 자세로 유튜브를 보고 자는 게 습관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목뿐만 아니라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속은 항상 좋지 않았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요새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거나 속이 자주 안 좋은 분들은 한 번쯤 목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운동법이 많아 참 아쉽기만 하다. 종이책을 직접 보면 그림과 함께 운동법이 나와 있으니 한 번쯤 이 책을 보면서 목 푸는 법을 따라해도 좋겠다.